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절들 뭐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기대 반 우려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는 뭐 이번에 또 주말에 또 연휴가 길게 끼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오늘은 좀 오전에 상당히 장 초반에는 그래도 이제 좀 바닥인가 이런 투심을 또 확인했다가 시장의 정강후약으로 좀 끝나면서 상당히 체감 지수가 좀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정세들의 상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기도 하고, 국내에 상당히 2차 전지 파트들이 좀 노이즈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또 섹터와 종목을 또 점검해야 됩니다. 바닥이 어디인가 이 부분보다도 내 섹터와 내 포트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 그것이 명예의 복귀 시간입니다. 자, 양대 지수 먼저 좀 보고 오늘 출발을 해볼 텐데요. 코스피 2402선 아슬아슬하게 좀 지켰는데 0.26%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오늘 800선이 붕괴되었고요. 795선 2.6%가 빠진 채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뭐 국내 증시로 좀 가기 전에 주말 동안에 아마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다시 유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니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알아보고요. 연준의 스탠스, 또 이번 주에 뭐 CPI, PPI 발표가 또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을 보게 되면, 한 1년을 좀 보게 되면 4월하고 10월에 FOMC가 없습니다만은 10월에는 약간 걸치기를 해놨어요. 그 내용이 또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미국 증시를 좀 보기 전에 간단하게 구도로 좀 언급드리면, 미국의 3대 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딱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죠. 유가입니다. 네, 일단 유가인데, 크루드 오일 지금 차트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가면서 유가 상승, 물가 상승 뭐 이렇게 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좀 부추기겠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러긴 어렵다. 네. 오히려 유가 상승이 경기 침체로 몰아가는 이런 측면이 된다면 연준의 선택의 폭은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뭐 지금 또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이지 않냐, 그런데 뭐 조금 종교적인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조금 질적으로 좀 틀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조속히 좀 원만하게 전쟁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 유가 상승 모멘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중동 지정학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한 유가 상승은 크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저는 93불 정도 넘어가게 되면 오버슈팅이라고 좀 보여진다 했는데 95불까지 갔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뭐 감산 이슈에 좀 이야기들이 많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유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올랐는데 뭐 90불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또 한번, 제한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전에 미국 시장을 좀 돌아가서 나스닥 차트 모습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3거래일 정도, 3거래일입니다.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고 나서도 올랐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과연 미 증시 지배력이 과연 초점이 무엇에 있느냐, 요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유가냐, 우리가 좀 써봤을 때 유가냐, 이건 아닌 것 같죠. 결국은 뭡니까? 연준인 것 같아요. 연준의 금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멘트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미국 시장에 지금 상승 동력을 좀 써가고 있는데, 이 상승 동력을 써가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 코멘트겠죠. 코멘트지만 그 안에 보니까 금리, 그죠?
인상보다는 그죠? 동결 기대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우려보다는 금리가 좀 코멘트가 우호적으로 나오니까 시장이 좀 상승으로 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미국 시장의 상승은 앞으로도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에 있음을 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변화. 코멘트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전에는 매파냐, 그죠? 비둘기냐, 뭐 조금 매파적인 게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코 이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도 뒤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경기 침체의 주범은 이 부분이죠. 경기 침체 주범은 연준이다. 그죠? 다른 표현으로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금리 많이 장기간 좀 최종금리 유지 기간은 밝히지 않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고금리 유지 오랜 시간 동안 좀 유지할 거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불필요하지 않냐. 이런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미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커플링을 약간 좀 기대하고 장 초반에 좋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좀 국내 증시로 넘어가기 전에 현 단계가 미국 증시의 현 단계가 어느 단계이냐 이 부분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써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 그죠? 여기서 넘어가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동결. 그죠? 이거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거의 80% 육박하거든요.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 이제 최종금리 이 부분이죠. 유지 기간. 여기에 관해서 다 물음표예요. 뭐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2분기 때 하지 않겠냐 스토리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9월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단지 그리고 금리 인하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4단계로 봤을 때 지금은 요 정도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선반영시키면서 최종금리 유지 기간에 초입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로 좀 돌입하겠네요. 최종금리 유지 기간으로 이제 결국은 설왕설래가 있고 뭐 말도 많고 매파냐 비둘기냐 뭐 있지만 결국은 동결을 좀 택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증시를 국내 증시를 좀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죠. 긴 연휴를 끝나고 오전장에 출발이 좀 산뜻했습니다. 상당히 저도 기대감이 좀 있었고 1% 넘는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왜 도대체 커플링이 되지 않았느냐? 그죠? 왜 이게 안 되고 디커플링이 됐느냐? 적어도 이렇게 좀 올랐으면 좀 유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미국 증시의 반등. 결국은 금리 코멘트가 조금 인하로 나오면서 우리 빅테크 기업들,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성장주 기업들이 좀 상승폭을 유지한 채 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 국내 섹터를 찾아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었죠. 네. 자, 그럼 여기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이 이제 정강후약이겠는데 정강후약. 결국은 그나마 좀 강하게 버텼던 섹터는 반도체였던 것 같고 대장주들 그렇죠. 쌍두마차 하락으로 오후장 들어서 좀 하락으로 이끌었던 요소는 2차 전지 섹터 투심의 변화 투심이 하락으로 이끈 이런 요소가 되었겠죠. 결국은 상승폭을 반납해 버렸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보다는 자 코스피 지수 차트 모습인데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상당히 지금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수급은 숫자적인 거죠. 팩트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아직도 뭐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지금의 추세가 2차 전지 전반의 어떤 섹터에 걸쳐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니냐. 여기가 좀 빠지니까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악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노이즈들이 뭐냐.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일단 리튬. 그죠? 이게 좀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 오늘 뭐 좀 지엽적이긴 했습니다만 뭐 테슬라. 그죠? 중국 판매량 이런 부분 생산량 이런 부분도 조금 노이즈가 한몫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3분기 실적도 떨어지는 것도 좋아요. 뭐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매출액이 계속 성장해 가니까 리튬 가격도 하락하는 것도 좋아요. 테슬라 중국의 생산량이 좀 하락했던 것도 좋아요. 주가 조정이 과연 다 나왔느냐? 조금 가격 조정이 그죠?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정말 중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기술적인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디서 반등이냐. 물음표 하나 달아놓고요. 기술적 반등. 그죠? 도대체 뭐 61선이야 121선이야 이제 여기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딥니까? 아니 도대체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면 가격 조정이 좀 아까 썼죠? 어디서 마무리가 돼? 이제 물음표를 이 질문지를 두 개를 가지고 던져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기술적인 진입 타점, 가격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 어디인가? 제 스스로에게도 좀 반문을 해보고 우리 시청자들하고 반문을 해봤을 때 저는 포인트가 이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즉 그 말이 뭐냐? 이제 추세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변화가 좀 되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동평균선으로 따지면 121선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또 오늘도 오후에 6%가 떨어졌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음 뭐 지지대를 향해서 갈 건데 지지대를 찾는다든지 가격 조정 마무리 단계가 어디인가 이게 알아보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즉 뭐다? 이 에코프로를 강하게 지지했던 그것이 개인 수급이었는데 이게 균열이 나왔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럼 뭡니까? 성장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뭐 리튬 가격 좀 떨어지고 뭐 생산량 좀 감소하고 뭐 3분기 실적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조정 구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150만 원까지 갔던 가격, 뭐 100만 원까지 갔던 가격, 80만 원까지 갔던 가격 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수급이 지금 있느냐? 이 별표 5개죠. 아니 누군가 이걸 지금 받아줘야 되는데 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지금 뭡니까? 매도 우위라는 거잖아요. 매도 우위. 그죠? 받아줄 만한 수급이 있느냐? 다 대동단계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투심에 확실히 균열이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있겠죠? 여기서 반등인가? 여기서 반등인가? 이런 눈치 보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섣부른 진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돼요. 왜 그럼 섣부른 진입이 안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이게 섣부르게 지금 못 들어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매도 클라이막스는 아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 들어요. 네. 아직 섣부른 판단입니다. 장기 투자에 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죠. 뭐 여기서도 좀 샀고 뭐 나 여기서도 좀 샀다.
팔지 않는다. 가격 조정 크게 받았지만 나는 뭐 5년 10년 투자할 거야. 아, 문제 없죠. 근데 결국은 이제 높은 층에서 좀 진입했던 분들은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또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있겠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글쎄요, 매매에는 이 신규 진입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내 투자 계획을 좀 세우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에 좀 지배력을 가졌던 종목들, 뭐 에코프로도 있고요, 뭐 포스코홀딩스도 있겠죠. 네. 지금 에코프로가 먼저 떨어지고 나서 이제 포홀로 조금 전이 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 종목들이 예전처럼 지배력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좀 어렵다고 보십니다. 우리 포스코홀딩스 우리 주가 좀 볼 텐데 오늘 50만 원이 깨졌어요. 이제 61선, 늘 말씀드려요. 61선이 뭐다? 단기 이동평균선의 끝자락, 장기 이동평균선의 시작점인데 어느덧 121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조정은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조정은 많이 받았는데 과연 투심이 어느 지점에서 대동단결해서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를 이제 지배력이 다 여기에 좀 있으니까 뭐 수직 계열화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이거를 조금 시장의 바로미터로 좀 볼 것이냐. 저는 이것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실적이 가장 좋을 거라고 예견되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좀 주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양극재라든지 뭐 수직계열화 쪽은 다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요 정도 선, 금액으로 한 43만 원. 이 기술적인 위치입니다. 기술적인 위치인데 왜 기술적인 위치를 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방향 잣대를 좀 보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3분기 실적이 그나마 LG 엔솔이 가장 우호적이에요, 지금. 네. 이하 LG 에너지 솔루션을 안 하고 LG 엔솔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가장 우호적이거든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어떤 하방 지지대가 형성되면서 LG 엔솔이 좀 올라오면서 후발주자 종목들을 좀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결국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방향 잣대로 보라. 그러면 아직 좀 조정폭도 남아 있어요. 43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나마 실적이 우호적일까라고 하니까 실적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보고, 우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해서 뭐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높은 주가로 갈 건데 지금 가격 조정, 하방 경직성 확보를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로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 그쪽 파트에서는 좀 투심의 균열이 있다고 보고 또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들도 과열이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좀 배터리 3사 셀 업체에서 대장주격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적인 하방 지지 구간을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도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저는 뭐 성장성은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소재보다는 장비지만, 그러니까 늘 계속 말씀드려요. 속도를 대입하실 분들은 2차 전지 장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장기 투자의 계획성을 갖고 2차 전지 파트는 진입을 해야지만 결국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도 좀 봐야 될 텐데 오늘 그나마 계속 제가 장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삼성전자나 오늘 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뭐 하이닉스 모습인데 상승폭 많이 반납했어요. 네, 뭐 이렇게 박스권인데, 그죠? 이렇게 박스권인데 지금 계속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우호적인 이야기 뭐 없었어요? 뭐 계속 이거였습니다. 이거 기대감 플러스 그나마 하나 더 써봐라. 그러면 뭐 이 정도, 뭐 HBM, 그죠? 야, 2분기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좋아진 게 별로 없는데? 고정 가격 조금씩 뭐 올라간다고 하고 재고 조정했다고 하던데 언제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지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희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이제 들어가는 장비죠. 국내 반도체 장비. 참 이것도 조금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미국을 믿습니다. 무기한 유예를 좀 해줬어요. 이 부분이 그나마 저는 좀 호재성 모멘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도 악재로 분명히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저는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시진핑 주석과의 뭐 정상회담 이야기가 조금 나오던데 확정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명분을 좀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우리 하이닉스야 삼성전자에게는 이 무기한 유예 통보가 없는 것보다는 뭐 100% 나으니까 좀 좋은 소식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 뭐 하방 지지 뭐 이런 거보다도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결국 이거잖아요. 지금 무역 수출. 이 관세청에서 이제 자료가 조금씩 나오던데 개선폭인 것 같습니다. 개선폭. 지금 소식은 좀 많이 개선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적. 잠정 실적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1, 2분기 합쳐서 6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FN 가이드에 하면 조 단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 단위. 네. 확실히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 되고 개선폭이 좀 무역 수출에서 좋아지면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겠죠. 이 개선폭하고 그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실적 이 두 부분이 어떤 반등폭의 결정을 짓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시고 그러면 반도체 조정은 좀 많이 받았습니까?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우호적인 모멘텀이 좀 출hiện 했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제적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죠? 네. 선제적 조정을 많이 받았고 어찌됐건 뭐 과대낙폭 구간에서는 대장주 먼저 올라가고 후발주자들이 쫓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우호적인 진입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공략을 할 때 예전에는 뭐 AI 반도체, HBM 이런 종목도 공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전공정, 후공정 좀 가리지 않고 섹터 전반적인 반등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가이던스가 좀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승폭이 좋아진다 이런 종목들을 저가에서 좀 선취하는 전략 또 조금 밀렸다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뭐 오전에 반도체도 돋보였습니다만은 그나마 조금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뭐 짧게 보자면 역시나 제약 바이오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좀 쉬었습니다만은 지난번 우리 70만 원 초반에서 80만 원 딱 중심선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뭐 66만 원까지 빠졌습니다만은 결국은 70만 원 다시 들어왔거든요.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만은 5위선이 쫓아오고 다시 중심선까지 좀 안착을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왜 올랐을까요? 투신과 수급의 집중이라는 거죠. 자, 뭐 떨어졌어요. 눌림목 나왔는데 떨어졌는데 눌림목 나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제 신고가 갱신되고 이런 종목들. 눌림목 나왔는데 과연 이 종목이 못 오를 것 같은데 눌림목 반등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투심의 변화로 인식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투심의 변화로 인식을 좀 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과대낙폭에서 지금 악재 메리트가 과연 없었다면 그죠? 반등이 안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조정 좀 받았고 뭐 이 구간에서는 좀 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오늘 실질적으로 요즘에 조금 비만 치료제 중에서 대장주가 무엇인가 뭐 이것도 설왕설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 주가 괜찮았거든요. 네. 그죠? 조정 다 받았고 그죠? 지금 지수 하락 국면인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소외주 섹터의 1티어 원픽은 제약바이오다. 단지 제약바이오 이제 어디를 공략할 것이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바이오 시밀러, 신약, 그리고 비만 치료제, ADC까지 관심을 둬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뭐 매매냐 투자냐
내가 제약바이오 하면서 이거 그런 것도 없다. 나 뭐 그냥 눌림목 반등.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매매할지, 투자할지, 그죠? 이런 부분을 구분 지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명인의 해안인데 이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옵니다. 그럼 뭐 나와보고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단지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지수 반등의 바로미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반도체예요. 그리고 요즘에 등락 과정이나 상당히 지수 변동폭이 큽니다. 조금 그 부분은 감내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테마하지 마십시오. 특히 뭐 요즘 초전도체 또 뜨던데 작은 테마보다는 큰 테마. 2차전지, 뭐 반도체, 자동차 이쪽으로 공략을 하시고 주도주에 답이 있습니다. 주도주의 순위가 변했을 뿐이지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반도체, 저기민주는 2차전지 장비, 그리고 소외주 제약바이오, 자동차, 중국 관련주까지 관심을 둬보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늘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